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주심리학 일주론 중 을해 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을해 일주의 심리 통변. 을해는 12운성으로 을목은 사지성, 사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이 천간의 그 일생, 생, 생욕대, 녹, 왕, 쇠,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12개의 일생 단계를 설명해 놓은 거지요. 그 중에서 을해는 사지, 을목이 사지라고 하는 생은 을목은 어디서 생합니까? 5월달, 5월에 생합니다. 그래서 여군으로 흘러갑니다. 욕은 사예요, 사. 이렇게 사. 그 다음에 진이 대가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사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채소나 초목 아니면은 큰 바다, 큰 호수에 떠 있는 연꽃과 같은 것. 그림이 좋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연꽃이 큰 호수에 있는 떠 있는 연꽃,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 아니면 물속에 있는 초목, 채소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초 같은. 그 을목은 경금이 대입하면 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을목은 정제의 성분이 있고 치밀한 주체, 고정된 물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리고 해중에는 간목이 있죠. 해중 간목. 간목은 원래 경금이 대입하면 간목은 편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편재적이고 여기서는 을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제지요. 그러니까 본래 속성이 편재지만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것은 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편제로 급제를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자기 편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한다. 급제는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 임은 또 해중 본기는 임입니다. 임은 본래 경금이 되면 식신이잖아요. 식신인데 여기서는 을목의 정인이잖아요. 식신은 원래 영구궁리하는 그 기능의 속성이에요. 영구기능을 하는데 뭐냐면 뭐 하는데 영구기능을 하는 겁니까? 배우는데 뭔가를 지식을 얻으려 하는 거. 정의는 지식을 얻으려 하는 겁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가족 연구궁리를 한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간목은 편제적 급제로서 급제를 삼는다. 이 말은 을목이 치밀하게 자기 스스로 경쟁적 주체를 삼아요. 을목은. 그래서 간목은 비급과 인성이 안으로 위로 올리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급은 어떤 놈이 경쟁적이고 또 그냥 이렇게 질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성 성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그걸 많이 하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이죠. 수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급제적으로 경쟁적으로 한다. 자, 임은 식신적 정인이다 말은 식신으로 정인을 삼았다. 이 말. 을에는 비극과 식신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배부릅니다. 왜? 을목은 원래 식신은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와 방법과 같은 그 내용인데 인성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는 겁니다. 왜? 인성은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을목한테 물을 막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 있으면 배가 불러요.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다. 그 말은 뭐냐면 인성이 큰 사람은, 많은 사람은 게으르다. 을목은 작고 물은 엄청 많잖아요. 물을 엄청 먹으니까 배불러. 배부르면 가만히 있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정의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망상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뭐가 많으면 인성이 크고 많으면은 공상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식신으로서 수용을 하면 식신은 아까 저기 임의 본성입니다. 수용은 뭡니까? 여기서 정인, 을목에 대해 정인이. 그래서 궁리할 거리가 생기면 생기가 돈다. 궁리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예. 궁리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궁리거리가 있으면 대단히 좋다는 거죠. 그럼 뭐, 을해주는 궁리하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어떤, 망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스로가 공상하기도 좋아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현대는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요즘은 계속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을에는 약간 아까 뭐랬어요?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게으른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에서는 뭔가 뭐 좀 느긋하고 느슨하고 긴장을 좀 이렇게 푸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긴장 풀 때는 느슨하고 게으른 게 좋지요.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게으른 것은 긴장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약이 된다. 그렇습니다. 을해는 식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식상이 을해는 해중에 즉 뭐가 안 보입니까? 을목은 해중에 화가 안 보여. 화가 해중에는 화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안 보이니까 표현이 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눌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성이 많으면요. 인성이 많으면 뭘 극해요?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을해는 수국화하기 때문에 사주에 특별하게 화가 많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말을 좀 어눌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을해가 사주에 화가 있다면 뭐 또 말도 잘할 수 있겠죠. 식상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남의 얘기를 갖다 을해는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표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약하면 자기 스스로가 상대한테 어떻게 해요? 나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표현력이 잘 안 되고 상대를 그냥 말로 못하니까 탁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성품은 있다. 자, 아까 말한 을해는 을목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했잖아요. 을목 자체가 치밀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해중 감목이 있어가지고 뭘요? 받아들이는 기능도 있고 또 식신을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을목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임수구 작용 때문에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다 머리를 돌려 계산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계산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해 자체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공상이 많고 많지만은 한번 계산을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죠. 그러한 것이 있다. 주변에 금이 오면 반갑지 않고 화를 만나면 타고난 영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이 뭔가 뭐 금을 만나면은 금생수 하니까 을목이 안 그래도 물이 많은데 금이 와가지고 금생수 하면 을목이 붕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을목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주체성도 없고 영향을 발휘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가 오게 되면 자, 내가 받아들였던 수로서 수기운을 인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나의 지식을 을목이 한쪽으로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활용하고 배운 것을 풀어내니까 그것이 참 좋다 이 말. 그러니까 화가 오면은 을해는 화가 오면은 멋지겠죠. 예. 그래서 을해라 하는 것은 을목이 호숫가에 있는 하나의
연꽃이다 하다면 그 연꽃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렇게 태양의 빛을 받아들일 때 정말 멋지잖아.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가 됐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을해일주에 병화가 있든지 정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상당하게 을목이 병화로 있으면 목생화니까 상관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을해는 온갖 할 수 있는 것이 다 떠오른다. 뭐냐? 망상. 망상을 하죠. 겨울철에 양분을 먹는 식물로 같아가지고 온갖 머릿속으로 망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밖으로 막 끌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좋고. 근데 이것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 아까 저 을해가 화가 있으면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 화를 만나야 좋다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을류는 방향만 잡으면은 꾸준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인내하고 또 저장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을류는. 그렇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 을류 같은 경우는 한 일을 파고들지요. 파고들어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고, 을해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화가 와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을류. 그 다음에 을해는 속성이 정제라고 그랬죠. 을목 정제라서 치밀한 관리를 잘하며 이기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해수중, 해수중, 해수 속에 간목, 해수는 한문으로 써야 좋겠다. 한문으로, 그렇죠? 한문으로 해. 자, 해수, 이것도 수로 갖다가 한문으로 써나면 더 좋겠네요. 해수 속에 간목. 자, 간목. 그 다음에 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해수 속에 갑과 임이 있는데, 갑은 급제를 하고 왔습니다. 을목에 대해서 갑은 급제죠. 갑은 급제다. 그리고, 갑이 급제가 있기 때문에, 급제는 주체성,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갑목은 관리하는 기능이죠. 편제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편제적인 기능으로서 관리도 잘하고 주체성과 경쟁성이 있다. 을해가. 자, 해중에 또 뭐가 정인이 있어서 수용성 받아들이 학문과 예술 교육의 소질이 있고 또 인수는 어머니 같은 자유로운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것을 즐긴다. 을해가 굉장하게 좋은 성분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을해는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어머니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 자, 운을 보게 되면 을목은 을해는 큰 바다 위에 있는 큰 호수에 있는 초목 같아가지고 부평초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객지를 떠다니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신약사주에서는 신약사주라면은 이 뭐가 많겠습니까? 화와 토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술을 좋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생수하면 좋겠죠. 신강사주에서는 대체로 간목과 을목과 수가 많다면 화토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을해는 남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운이 열린다. 남한테 봉사하는 기능은 뭐예요? 뭐가 겁니까? 을목으로 볼 때는 화요, 화. 식신상관은 봉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봉사 기능이고 원래는 갖고 있는 것이 인성이 튼튼하잖아요. 인성이 많잖아요. 그 인성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 식상으로 돌려야 되지. 그래야 바란스가 맞다. 남을 위한 봉사활동 식상입니다. 그래야 운이 열린다. 또 배우자와 학식의 집안주 때 말하면 을해일주가 남자 같으면 또 여자 같으면 남편이 뭐가 많고
식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자 집안이고 또 그 집안도 좋더라. 배우자의 학식과 집안이 좋더라. 남녀 모두 모친덕이 있고 남녀 모두 을해 일주는 모친덕이 있고 여자는 자식복이 없더라.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을해 일주에 수가 너무 많다면 모친덕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귀찮네.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고 안 좋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신약했다면 진짜로 엄마의 덕이 있고 높은 사람의 덕이 있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기도하는 그 덕이 있는 겁니다. 신약할 때는 의뢰가 대단히 좋다. 신약할 때는 의뢰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을해가 물속에 있는 풀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풀은 쭉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늘씬하다 하는 그런 어떤 물상적인 접근이랄까요. 을목은 부드럽고 본래 내성이 강한 성품입니다. 을목은 내성이 강하다 말하면 바람이 불면 착 넘어갔다가 바람 지나가면 탁 일었어. 오토기처럼. 근데 간목은 바람이 불어가 탁 꺾어지면 못 일어나요. 간목은 꺾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을목은 그냥 잠시 놓았다가 바람 지나가면 탁 오토기처럼 있었다. 그런 뜻이다. 을해는 해수의 영향으로 학문을 좋아하면서 풍요도 즐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요거는 자 지우겠습니다. 을해는 나무가 처음 싹 트오를 때 구부러지는 형상이다. 그래서 양지를 좋아하고 엄지를 싫어하며 끊기지 않는 인내심이 좋습니다. 해수는 만물이 끝이지만 다음 생을 위해 씨앗을 잉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수는 만물의 끝이지만 왜 자축 임묘 인사오미 순유 수술을 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끝이지만 그래도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을 잉태하는 기능도 한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는 총명하고 활동적이나 속으로는 근심이 많다. 을해는 속으로는 근심이 많다. 주로 뭐에 대한 근심일까요? 을해일주는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을해일주가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덕도 있지만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일어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신살이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싹의 청소함을 닮아서 삐뚤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정직하게 외울수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문을 사랑하고 학자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인품도 고결하다. 하지만 너무 결백하고 고지식한 면도 있으니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성격이 좀 조급하죠. 실종을 자주 내서 왜? 부평교처럼 자꾸 떠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방랑 기질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 태생은 의리와 착한 도리에 밝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악에 물들기도 쉽다. 너무 깨끗한 것은 더러움에 물들기도 쉬워요. 이율배반적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만약에 악에 물들면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원래 좀 착한 사람들은 물이 들어도 잘 들지도 않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깨끗한 사람이 물들면 새카맣게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에 물들기도 쉽지만 결코 더러움에 빠져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연꽃과 같다. 연꽃은 어디에? 진흙에 속에 있는 연꽃은 진흙 속에 있어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죠. 을해가 참 좋은 성품이네요. 자, 을의 행운은 밝고 명랑한 사람이 많으나 아까처럼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한다. 성취하기 어렵다.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생각이 많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 사주는 모든 것에 존경을 받을 만하나
인정과 애정이 야박한 까닭에,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인정과 인정과 애정이, 인정하고 애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시신상간이에요. 친절,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은 시신상간이거든. 그리고 시신상간을 극하는 요소는 인정이 좀 메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많으면, 인성이 너무 발달하면 머릿속 생각이 많고 애정과 자기의 어떤 행동, 사랑을 표현,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설명한 대로 선악에 물들이 싶다고 했죠. 선도 악한 것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는 항상 자신을 잘 닦아야 한다. 그래야 악한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의 살에 보면 천덕이 있고요. 인자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의 귀인성이죠. 정의는 귀인이잖아요. 귀인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덕이기 때문이고, 을목은 곡각살이잖아요. 을은 곡각살이기 때문에 수족관절이나 신경통 이런 것들을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수족의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효신은 항상 뭐라고요? 지지가 인성인 경우에 정인이나 편인이나 다 들어가요. 인성인 경우에 일명 편인, 인수라 하며 모친이 일찍 돌아가거나 살았어도 이별하며, 어머니로부터 덕도 받지만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이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계모나 양모가 있으면 모친을 위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더라. 타양에서 사무치게 고독한 생활을 한다. 이게 뭐냐면, 올해는 부평초처럼 떠돌잖아요. 그리고 여명은 일지나 시지에 효신살이 있으면 무자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일지에 을해나 또 수가 있으면 갑자라든지 을해가 있으면 수가 뭘 극해요? 인성을, 즉 식상을 극해야 돼요. 식상은 여성의 경우에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그걸 당하니까 자식이 태어나기 어렵고,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식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 쉽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 공망이 생겨서 일자 공망이라고 해요. 일자 공망인 경우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부부 금슬이 좋죠. 중간에 있다가 한 부부가 떠나기도 하고, 공파를 겪어서 곡절을 많이 겪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을의 일조 자체가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을목이 호숫가에서 바람 따라 밀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부부 금슬이 좋지 못하고 일찍 사별하거나 아니면은 헤어지거나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을해는 어떻게 하면 개운을 하느냐? 자, 중요한 대목이죠. 이 사람은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덕을 쌓고, 일단 음기를 누르면, 음기라는 것은 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누르면 기필코 만인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참 좋지요. 학문이 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디로 쏟아야 됩니까? 창작 활동을 하면 좋아요. 자기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면 좋고, 동사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일주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동사 활동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을일주는 종교가로서 깊은 인연이 있으므로 그의 이름을 길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이 있어요. 을해일주는 이 운명상담가도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운명상담가로서도 을일주가 예전에 큰 그 도사, 우리 이 명리의 거장 되는 이런 분들이 을해일주에 태어난 분, 또 을해년에 태어난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하게 이 학자들이 운명과 관련된 학자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명예를 중요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년은 어릴 적 초년은 대개 보면 방황해요. 떠돌아다니고 방황하지만 서서히 중년 이후에는 서서히 이제 복록을 누리게 되겠다.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그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지식을 모으고 한 것을 자꾸만 남한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식상적으로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운이 될 수 있다. 수행법으로는 절수련, 자비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비관하고 절수련, 아미타불 연물정진까지 말씀드리서요. 직업은 역시 이제 이분은 교수, 인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 종교가 아까 말한 역학하는 사람이요. 역학, 명리학자나 또한 역술가 이런 사람들. 배우도 괜찮고 건강은 비위나 간담 이런데 심장 이런데 유의를 하십시오. 자, 어릴 줄 다시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남녀 모두가 의리를 존중하고 천부적인 예능 소질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간섭을 싫어합니다. 남한테 타협하거나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만사, 왜 간섭하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상기운이 없단 말이지. 식상기운이 있어야 남한테 타협하고 간섭하는 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은 남하고 탄성하고는 반대야. 만사, 시라고 허무함을 잘 느낀다. 왜? 머릿속 공상을 잘 하고 또 뭐냐면 너무 게으르다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 부모 인연이나 부부 인연이 좀 부족하고 왜? 부평초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려고 하는 생각. 초년 고생을 하더라도 인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행하면 성공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길이 많은데 그 경우도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들이 아니더라.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쌓였던 그런 어떤 힘들을 재물이나 지식이나 힘들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봉사가 식신상간이에요. 그러니까 화기운으로 돌아갈 때 굉장하게 도움이 된다. 자, 이제 을일주가 봄에 태어나면 역시 봄에 태어나면 만약에 인목이라 합시다. 인목. 인월에 태어나면 인의 한목이 되잖아요. 또 만약에 묘에 태어나면 해묘미 합국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봄철에 태어나면은 을목, 즉, 비급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자, 부모 별로 안 좋지요? 형제가 인연이, 너무 목이 너무 많으면 비급이 많아지면 형제가 인연이 부족하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인덕이 부족한 것은 사실 것이다. 그리고, 재성을 극하니까 재성은 내 몸이거든. 과음과식,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마음을 좀 비워야 해. 자기 자신을, 간목과 을목이 너무 많으면은 뭐가 됩니까? 주체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서 화합하는 것을 길러라.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어린은 우리 부평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는 봄철 출생은 봄철 출생 을일주는 가을 출생인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결혼 또는 좋은 시기도 가을철인 신유소이다. 여름철 태어나면 이제 을목이 내가 아주 식신상간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럼 지도력이나 인기는 있어요. 왜?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얻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 갈등과 이별 수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을해일 쪽에 화가 있으면 수화, 원래 해하수하고 화가 해서 수화 상징이 되잖아요. 예. 오가 오든지 뭐 사가 사해충이라든지 어쨌든 위가 되든지 오게 되면 부부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합하고 상처를 그래서 화합하고 상처를 주지 말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시 주의를 해라. 배우자는 겨울 출생이 길하다. 을해가 여름 출생인 경우에는 겨울 출생이 길하다. 결혼 시기도 해가 주기가 좋더라. 자, 17번. 자, 그럼 을해일주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에. 자, 가을에 태어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이 둥둥둥 떠다닌다 오히려. 그래서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수신제가 하면 인덕과 재물이 증가하리라. 수신제가라는 것은 내가 너무 지식이 너무 많아갖구나. 지식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깥으로 쏟아내야 돼. 화로. 화가 식용상하잖아요. 그쪽에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도 하고 글로 써서 내기도 하고 그 노력이 전부 다 화 노력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굉장하게 자기의 기운을 자 가을 출생하면 가을에 있는 기운을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목기운이 너무 강해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똥똥해졌어. 그럼 그 똥똥해진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해 바깥으로 화로 돌리지 않으면은 내가 병이 들어. 망상병이 들고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한 암안심 병이 든단 말이야. 암안의 병이 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쏟아내서 상대 다른 사람과 잘 사교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어울리고 나를 표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해가 가을 출생인 사람은 역시 봄 출생이 좋고 또 결혼 또한 좋은 시기로 봄이 좋겠더라. 마지막으로 을해가 수일주 되나 수. 해가 원래 을해인데 또 수가 되다가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인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두뇌가 명석하기도 하고 문학 소질도 많고 명예심도 많더라. 인성이 많으니까. 하지만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되더라. 자, 을목이 왜 부부 갈등이 되느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을해가 쏘았다. 물이 너무 많아요. 인성이 많아지잖아요. 인성이 너무 많아지면 목을 통해서 목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 남자 같으면은 자기의 철을 극한다. 아버지를 극하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을해가 여자다. 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수가 너무 많다. 인성이 너무 많다 하면 금기운을 다 뺏어가. 금기운이 여자가 을해면 금기운은 남편이 금기운이잖아요. 금기운이 싹 다 빼버리니까 남편이 무력해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부부 갈등 각방이 사용되고 어쨌든 을해일주가 목이 많든 수가 많든 너무 강해지면은 그 사람은 주체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고집이 너무 강하면 부부 갈등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해가 겨울철 태어나면 일단 재물에 대한 애착 좀 버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만이 개운이 된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공상망상이 많이 생기니까 안 되죠.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뭘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사랑 베풀고 배우자 보고 좋은 말을 막 하고 하는 기능이 뭐라고? 식상을 발달시켜야 개운이 된다. 항상 이 통명과 개운은 원리가 있어요. 비급이 많아지면은 식상 쪽을 빼줘야 된다. 인성이 많아져도 인성과 비급이 많아져도 식상과 재성 쪽으로 빼줘야 된다. 인성이 너무 많아지면 재성으로서 술을 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일 때는 수가 너무 많으면 토기운으로서 수를 갖다가 극해줘야 되니 식신과 재성이 필요하더라. 거꾸로 이제 을해 일주가 뭐가 많아? 거꾸로 화토가 너무 많아. 그러면 힘이 들 거 아닌가. 그때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뭘 따져야 줘야 돼요? 이 신강, 신약, 용신을 잘 따져줘야 제대로 된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 하나만 갖고 통변을 하게 되면 오발하기 쉽다. 그래서 일주의 기본적인 것은 을일주가 어떻다는 알지만 실제 운용을 할 때, 통변할 때에는 반드시 신강신약이라든지 또 물상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 신살 이런 것들도 어떨 때는 또 12운성, 12신살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가밀해서 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을의 일주의 한 분 보겠습니다. 스포츠 신문 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자가 59세 을사죠. 1964년생인가요? 65년생, 65년생 을사네요. 64년생이 아마 갑진일 겁니다. 자, 을사, 을류, 을해, 신사. 위에 을을 새겨 있고요. 이 해수가 유금에, 즉, 가을철 태어났네요. 그래서 보세요. 가을철 태어났으니까 금생수, 수생목.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현상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또 사이충을 받고 있네요. 어쨌든 을목이 가을철 태어났어요. 자, 을해일주는 뛰어난 재주, 고상한 상품, 성품,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우수한 감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사화가 양쪽에 끼고 있네요. 미래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근성도 있고 끈기가 다소 부족합니다. 이 사람 을목은 수가 있는데 수 하나가 20점, 여기에서 20점이고 나머지 해봐야 40점인데 나머지 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사화가 있어나서 제 보면은 사화 두 개, 관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가 수목이 있어야 좋겠죠. 근데 이 가을철에 태어난 금기가 강해가지고 금기가 강해서 금을 갖다가 좀 설기시키려면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가 필요하고 신약사주니까 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강한 금을 갖다가 견제를 하려면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목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지운이 수목으로 흘렀어요. 수목으로. 자, 밑에 보면 20대의 해자축이죠. 임묘진 이렇게 수목으로 흘렀다. 운 전체가 참 좋게 흐르네요. 내가 필요한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자신의 지금 스포츠 신문과 관련된 그 어떤 신문과 관련된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출세를 하고 있다. 지지운이 수목으로 오늘 흘렀고 일시에 을신충, 사해충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역마라서 막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해외로 나간다든지 막 이렇게 해특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시기에 움직이는 일이 많겠더라. 자,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남자 사주인데 68년생이네요. 무신년, 병진, 을해, 무인시 그렇습니다. 역시 을해가 이 사람은 진이니까 봄철에 태어났잖아요. 자, 봄철에 태어났는데 전반적으로 해중에 을목도 있고 임목도 있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분이 또 이 봄철에 목기운도 받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상간이 발달돼서 있고 상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보면 무토, 진토해서 또 인신도 잘 알지만 인신 해도 무병갑, 무경임, 무갑임, 이런 식으로 다
무토가 갖고 있기 때문에 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분은 남자로서는 토가 많다는 말은 재물과 또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작은 을목이 재성이 많아요. 재성이 많습니다. 하나, 둘, 세 개나 돼요. 배우자궁에 모친이 앉아있는 격이 돼가지고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다. 그렇죠. 모친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한테 오히려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도 결국은 배우자가 보면 이 인해 한목이잖아요.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는 자식을 시에 있잖아요. 시의 자식을 매우 사랑하였다. 하지만 진의 원진이요. 그래서 월과 해가 원진이 일나게 되면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 앉아 있고 배우자는 월에 있고 서로가 배우자와 두 사람이 원진살에 있단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실제 이 두 분이 자기 배우자와 자기 모친이 겨우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서요. 배우자 모친이 미워하는 격이었고 실제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겨우 배우자가 병사했어요. 병사할 때 기해년이죠. 기해년 해. 해가 또 해가 뭘 해요? 목을 너무 많이 올리고 그 목기운이 강해져가지고 목기운이 토를 극하는 그런 사태가 벌 수 있고 진의 원진이잖아요. 예, 진의 원진 때 해운이 오면 인의 한목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목기운이 강해지고 토를 극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누가 돌아가요? 아버지 돌아가고 부인도 들어갔다. 기해년에 아버지와 뭐 배우가 다 사망한 일이 일어났더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운이 수목으로 흘러가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거문이었어, 거문. 그래서 참 자기가 거문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렸어요. 보시면 토운, 임신, 신유에서 굉장히 안 좋지 않았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56세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술토운에 와 있어가지고 술토운에서도 진술이 중하고 해서 좀 힘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길 지나야 개해운이 오죠. 이러하면 61세부터는 인성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 그동안에 뭐 직장 생활을 하던 것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일로 하거나 어려가 원래 정신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일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정신적인 일에 몰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분은 현재는 또 여자를 또 하나 또 사귀었어요. 사귀어가지고 지금은 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는 그 계묘년이고 내내가 작년에 이민년이 계묘년이니까 큰 무리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에가 이제 이민 계묘 갑진년이잖아요. 을목이 갑을 보면 또 의지할 수가 있고 신운에는 신의 원진이 되기도 하지만 갑목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을사운이 흘러가면 을사병호가 흘러가면 좀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회충도 받고 인사신 사명살도 벌어지고 을사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운이 보면은 주의할 때가 언제라고요? 을사년. 을사년을 주의. 을사년 주의. 이렇게 이제 통변할 때게 요까지 우리가 해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 아직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보면 을사년에 사해충, 인사신, 사명살 이런 걸리는 일이 있으니까 또 화가 이 사람한테는 크게 좋은 놈이 아닙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을해 일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하고 또
실제 사례 2개를 가지고 통변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을해일주는 인성이죠. 인성이고 명예를 존중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좀 게으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화 쪽으로 돌아갈 때, 화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가 병화일주라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상간이 월간이 있잖아요. 월간이 원래 표현공이에요. 월간에 상간이 있으면 말을 참 잘합니다. 이분은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 별명이 시부리라고 시부리라는 말이 뭐냐면 막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고. 여기가 뭐라고요? 상간이 있으면 그렇다. 그럼 이때 만약에 상간이 아니고 편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편간에서 말을 못해요. 말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편간이 있으면 여기가. 편간이 뭐예요? 신금이 있으면 편간이겠죠. 그럼 말을 못해. 정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정관. 정관 경금이 있으면 말을 합리적으로 다 해. 합리적으로. 그런 그 법에 있어? 그런 규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편제가 있으면, 기토가 있으면 되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짧게,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짧게 한다. 기토가 있으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성인, 임이 있다. 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인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 말하는 것보다 말 듣는 것을 굉장하게 좋아한다. 말을 자꾸 들어주는 을해는 말을 듣는 입장입니다. 말 듣고 여기 사람은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러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사주로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을해 중에서도 상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정제다 무토가 있다 여기도 무토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토가 을목이 무토가 하나 2개나 있어요. 정제기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이 사람. 원래 을목 자체가 정제기잖아요. 경금이 되면 치밀하죠. 근데 양쪽에 연도, 시도 뭐가 있어요? 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다. 실제 뭐 일하고 보면 꼼꼼하게 아주 여자같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다 봤죠? 식신이 있으면 만약 여기에 병하고 정화가 있다. 식신이 있으면 굉장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집요하게 간섭을 하려고 한다.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집요하게 간섭을 한다.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말을 경쟁적으로 얘기한다. 경쟁적으로 질투하는 식으로 말한다. 만약에 을목 비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 비견이 있으면은 그 말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네 말이나 내 말이나 니나 내나 이런 식으로 뭐 니나 내나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면서 해야 다. 어쨌든 이 월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표현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이 병화는 을목에서 병화는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나의 부하, 나의 또 제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십성 공부로도 통변할 때는 십성 공부로 통변하고 또 물상으로 통변하고 또 뭐야 이 12운성으로 통변하고 신살로 통변하죠. 이것을 전체적인 조합을 해서 통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목을 공부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갑을이 다 끝났으니까 병화, 병자부터 병인 이런 식으로 또 6글자를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정화 또 6글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 통변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여러분들 상담 실력도 많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